애들이 지난번에 숙제가 적었던 거야. 자,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간 도형을 하겠습니다. 이게 쌤이 지금 약간 이제 일이 몰리는 시기라서 그래서 강의를 좀 더 잘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약간 러프하긴 합니다. 진행합시다. 왜? 네. 어디 아파? 아니에요. 수고 앉으십시오. 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공간 도형이라는 걸 먼저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공간 도형을 구성할 때 기본 요소들이 있거든. 사실 이제 점과 이제 선과 면인데 실제로는 이제 어떤 그냥 점선면이라는 건 약간 러프한 느낌이고 실제로 이제 직선을 다루게 될 거고 사실은 이제 평면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곡면을 약간 이제 도형으로서 다루게 될 거거든. 곡면은 도형의 일부로서 그러니까 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뿔이라든지 아니면 원기둥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따로 특별히 뭔가 더 딥하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알고 있던 수준 안에서 보통 해결이 될 거고요. 아마 이제 9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뭘 이야기하게 될 거냐면 얘네들 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결점. 자, 얘네들이 이제 어떤 점이다, 어떤 직선이다, 어떤 평면이다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결정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얘네들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사실 수학에서 특히 이 도형에서 관계는 특별히 중요해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관계는 이제 주로 뭘 이야기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 위치 관계. 뭐 수직이라든지 수직은 아니고 참 둘이 이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혹은 만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만나지 않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값이 이제 각과 거리가 되는 거지. 물론 뭐 넓이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좀 사이드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각과 거리에 대해서 이제 저들 사이에 이제 각과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관계는 대상이 몇 개 있어야 돼. 최소 2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관계, 점과 직선의 관계, 점과 평면의 관계, 직선과 직선, 직선과 점, 직점을 했으니까 직선과 평면, 그리고 평면과 평면. 총 몇 가지 관계를 말하는 거지? 6가지. 그러니까 지금 총 3개가 있잖아, 맞지? 3개 중에서 중국어 허용해서 이제 결국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 선택하는 경우, 요렇게 선택하는 경우, 자기 자신 선택하는 경우, 요렇게 선택하는 경우, 요렇게 요렇게 선택하는 경우, 총 6가지가 만들어져. 괜찮아?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점과의 관계는 약간 그냥 직관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있거든. 그러니까 점과 점의 관계는 같다 같지 않다,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같이. 점과 직선의 관계도 점이 직선 위에 있거나 위에 있지 않거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야. 점과 평면의 관계도 점이 평면 위에 있거나 평면 위에 있지 않거나. 근데 여기서 위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지 근데? 위치상 위에 있다는 게 아니고 그 평면 속의 한 점이 되면 평면 위에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그래서 위치상 위가 아니라 이제 평면에 속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조금 진지하게 해야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가 그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놓은 게 있거든. 공간도형 기본 성질.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어떤 기본적인 출발선이 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무언가 예를 들어 커피를 이야기하면 이제 커피를 이야기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 다음 얘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커피가 어때? 커피? 맛있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밑도 끝도 한도 없단 말이야.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속들을 하거든. 그러니까 점이나 직선이나 평면이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제 좀 러프하게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무정의 용어에 가깝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점이 뭐고 직선이 뭐고 평면이 뭔지는 이미 그냥 아는 걸로 하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공간도의 기본 성질도 이 사실은 우리가 굳이 증명하지 않고 액시om이라고 하겠대. 즉 공이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하자면 못할 것도 없는데 큰 틀에서는 그냥 이건 약속이다. 여기 위에 무언가를 쌓아 올라가자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 평면 위에 온전히 포함된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맞지? 평평하다면 그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포함할 수밖에 없겠지. 만약 평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직선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평면이 사실 휘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 평면이 이제 정의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서로 다른 두 평면의 한 점을 공유하면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과 평면이 딱 점에서만 만날 수는 없다는 거지. 만나면 반드시 직선.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면은 무한히 뻗어나가는 면이거든. 근데 어떻게 점에서 만나? 맞지? 점에서 만난다는 그걸 확장했을 때 만나는 모든 그 라인을 직선을 다 만난다는 얘기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거는 그냥 이제 받아들이는 거야. 괜찮지? 혹시 마음이 불편한 사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도에서 그 네이밍 할 때 그렇게 하는 얘기야. 점은 우리가 라지 ABC를 쓰는 거고, 직선은 이제 스몰 l, m, n을 쓰는 거고, 그다음 평면은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은 아닌데 꽤 강하게 시킵니다. 이렇게 꽤 강하게 시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결정부터 이야기할 건데, 일단 교과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성하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플러스 알파라고 했잖아, 맞지? 교과서에서는 사실 이제 점과 직선은 따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설명을 편집해서 조금 더 해놓는 거지. 그러니까 점은 위치만 있으면 사실 이제 되거든. 근데 이제 점이 결정되는 상황은, 그러니까 점이 결정된다는 말은 점이 아닌 다른 걸 통해서 결정한다는 뜻이야. 그럼 남아있는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지? 우리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세 가지야. 점, 직선, 평면이야. 성민은 몇 가지라고? 뭐? 근데 결정을 할 때는 이거 아닌 걸로, 내가 아닌 다른 걸로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점을 결정하면 그럼 누굴 쓰겠다는 얘기야? 직선과 평면을 쓰겠다는 얘기지. 괜찮니? 그러면 직선과 평면을 쓰는데 그럼 직선과 평면의 조합은 몇 가지 가능해?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 세 가지 조합이 가능한 거야. 그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점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결정하겠어?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뭐가 생겨? 점, 그걸 뭐라고 불러? 교점이라고 부르잖아, 맞지? 교점이 생기고 그럼 점이 결정되는 거야.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결정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약간 단일하거든. 스펠링 맞겠지? 틀리면 조용히 이야기해줘, 알았지? 이거 두 개를 만족하면 우리가 결정한다고 이야기해. 별로 안 마시구나. 자제는. 스마일아, 약간만 스마일 해주면 안 될까? 스마일아 안 웃으면 쌤도 인상 쓰고 쏘고. 빨리 웃어. 스마일아, 네. 스마일 해줘. 네. 자, 약간 반 농담입니다. 어쨌든 합시다. 자, 이것이 스펠링 맞나? 지우야 맞는 것 같아? 뭐 약간 찝찝하지 왜? 어쨌든 이제 존재성과 유일성을 만족할 때 우리는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조건 만족하는 게 하나밖에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우리는 결정된다고 이야기해.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서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점이 결정된다. 맞지? 직선과 평면이 있으면 직선이 평면을 뚫고 가면 어떻게 돼? 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잖아. 맞지? 결정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평면이 세 개의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저기 모서리야, 모서리. 구스탱이. 저기 이 평면, 이 평면 모여가지고 저기 딱 점 하나 만들잖아, 맞지?
저것도 점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직선의 결정권. 중요하지 않아서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돼.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거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느끼면 됩니다. 자, 직선이 결정되면 어떻게 하면 돼? 점이 두 개 있으면 직선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직선과 방향을 써놨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여기에서의 그 흐름에서는 벗어나 있는 얘기야. 나중에 벡터 가서나 이야기할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 가지고 그 평면과 평면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도 결정할 수 있겠지. 평면과 평면을 만나면 어떻게 생겨? 그러니까 이 평면, 이 평면이랑 색상이랑 평면을 만나면 뭐 생겨? 완전 직선 생겼잖아, 맞지? 얘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우리 아까 점과 점을 만나면 뭐래? 그러면 평과 평면을 만나면 뭐래? 교선. 너무 어려웠어, 동민아. 미안하다.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설명할게. 어쨌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이 평면의 결정 조건은 그냥 중요합니다. 사실 얘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는 이야기야. 괜찮지? 봅시다. 일단 아까 여기서 기본 성질에서 뭘 이야기했었냐면 이제 그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평면이 유일하게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지?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점 두 개가 있으면 이 점 두 개를 지나는 평면 몇 개 좀 될까?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엄청 많이 그릴 수 있잖아. 결정돼 안 돼? 존재는 하지만 결정은 되지 않는다. 유일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쨌든 점 세 개가 주어지면 평면이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홍윤아, 혹시나 가이드 마찬가지야? 모두 마찬가지야? 혹시나 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질문하면 됩니다. 알았지? 이거는 지금 하는 얘기는 나는 상식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 아니, 상식 아래? 상식선 안에 있다고 생각해. 안에.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안 되면 뭔가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꼭 이야기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을 근데 내가 그린 그림은 어떤 한계가 있지? 칠판은 평면이야, 공간이야? 평면이잖아, 맞지? 거기에 내가 뭘 표현을 해야 돼? 공간을 나타내야 되잖아. 그럼 뭐가 생겨? 왜곡이 생겨?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왜곡이 생겨? 너희 이제 인터넷에 그 네이버에 4차원 도형 검색해봐. 우리는 몇 차원에 살고 있다고? 3차원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4차원 도형은 움직여. 3차원을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얘기야.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인 생긴 그걸 감안하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 점이 있으면 이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몇 개밖에 없다고? 한 개밖에 없다. 물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라고 해야 돼. 괜찮지? 그러면 이게 1번이야.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점에 의해서 직선이 하나 결정돼. 그러면 이 직선과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으로 평면이 결정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직선과 요렇게 내가 직선을 하나 더 그리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결국 여기 교점이 하나, 그다음 이 직선 위에만 있는 점 하나, 그리고 이 직선 위에만 있는 점 하나, 즉 서로 다른 세 점이 결정되게 됐어, 반드시. 그래서 평면이 유일하게 결정되는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노란색은 없다 치고 천 분홍색 상태에서 이 점을 지나면서 분홍색의 평행한 직선을 그리게 되면 이때도 점 세 개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 직선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평면이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은 이렇게 총 4가지. 괜찮니? 그리고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그대로 나와. 다음 중 평면의 결정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냥 맞추면 됩니다. 물론 약간씩 표현을 바꿔. 그걸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이제 알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거기 쌤이 사실 그 오늘 잘 준비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점이 이렇게 이제 한 직선에 같은 점 4개가 있고 이제 이 평면 바꾸기 점 1개가 있대. 그래서 뭐 얘를 A, B, C, D라고 하고 얘를 E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가지고 결정될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하시게 나오는 거야. 성률 안 되겠다. 잠깐 서 있어. 그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너의 지금 그 에너지로는 힘들 것 같아. 정말 힘내자. 다시
점이 몇 개 있으면 평면이 유리하게 결정된다고? 3개 있으면. 3개 있으면. 근데 이제 중복되는 평면을 한 번만 세야 되거든. 그러면 이 평면에 있는 4점에서는 평면이 몇 개 결정돼? 하나만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4점에 여기서는 평면이 하나밖에 결정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어떻게 경우를 나눌 수 있어? 여기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평면이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4개 중에 몇 개 선택하고 2개를 선택하고 밖에 있는 점 1개를 선택하면 그때는 서로 다른 평면이 될 수밖에 없겠지. 맞지? 서로 다른 3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첫 번째 그냥 이제 A, B, C, D 이 편의상 알파라고 할까? 알파 평면에 있는 4점 중에 3점 이상을 선택해서 만들어낸 평면 1개. 그리고 여기서 2개, 여기 바깥에서 1개 선택하는 거니까 4C2 곱하기 1 이렇게 되어서 7개의 평면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괜찮니? 이해하고 있어?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막상 시간 길게 써놓고 나서는 볼 필요가 없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결정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뭘 이야기할 거냐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 관계는 이 공간 도형에서 거의 근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위치 관계가 될 겁니다. 위치 관계 보겠습니다. 자, 위치 관계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한 적이 있거든.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였지? 이건 중학교 내용이야. 중1인가 중2인지 모르겠다.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야? 뭐였지? 이미 잘 알고 있잖아. 고1 때도 했어. 도형의 방정식에서. 직선과 직선은 뭐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 맞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건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야. 설아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위치 관계 이야기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과 점, 점과 직선, 점과 평면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은 건 뭐야?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그리고 평면과 평면 이렇게 3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 3개야. 이거 기본 3개. 점, 직선, 평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 건데,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3가지입니다. 그게 쌤이 봤을 때는 몇 가지인지를 외우는 건 좋은 습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연하게 떠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이게 3가지, 4가지인데 3개 말하고 나서 한 개 생각, 하나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3가지인데 2가지 떠올랐어. 그럼 하나를 이제 뭐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그럼 이제 떠올리는 게 높아지니까. 그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지금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의 위치 관계를 합니다. 공간에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공간에서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평행하다. 평행. 세 번째는 이제 꼬윤이 지금 꼬윤이지. 약간 이런 거지. 이렇게. 그림 별로다 맞지? 사실 우리 쌤이 항상 설명할 때 하는 자세가 있는데 꼬윤이지. 무슨 말이지? 설득이 안 됐어? 그러니까 직선 이렇게 돼 있다고. 맞나 안 맞나 둘이? 아니 팔이 직선. 궁필 아니고 팔 이게 꼬인이지야. 이렇게. 설득이 안 돼? 무서워하다. 자, 이제 봅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있게 되면 오늘 쌤이 정육면체 진짜 많이 그릴 거거든. 직육면체도 중요하지만 정육면체도 사실 많이 중요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친구랑 무슨 관계인 것 같아? 저때 쌤이 저렇게 선을 빨간색 2개를 짧게 그렸잖아, 그치? 저거 둘 다 직선이야. 선분이 아니고 직선으로 생각해줘. 그러면 쟤네들 둘이 만나 안 만나? 평행해? 평행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 상태를 꼬인 위치라고 불러. 다시 몇 가지라고? 3가지라고. 그럼 3가지 외에 다른 관계는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이거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이거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이거야.를 항상 할 수 있어. 괜찮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그럼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이렇게 한번 그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선이랑 요 선은 무슨 관계야? 저것도 꼬인 친구야. 오케이.
어떤 느낌이 꼬인 위치에 대한 느낌이 왔어? 이거보다 나아. 어쨌든 봅시다. 아니라 쌤이 지금 준비된 이거 작은 통 어디 갔지? 오? 나 쓰라도 이거 필요하면 한 개 먹으면 좋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세 개의 관계를,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얘는 이 두 개는 뭐이기도 했지? 평면의 결정 조건이기도 했어. 맞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3번이랑 4번이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이었잖아, 맞지? 그때도 이거 두 개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한 평면 위에 있다라는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얘는 근데 이거 둘을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지만 지금 얘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평면 위에 있지 않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도 분류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분류하거든. 요렇게 두 개, 요렇게 하나 이렇게 묶어. 얘는 그럼 뭘 기준으로 묶은 것 같아? 그치.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라고 묶는 거야. 오케이. 얘는 만난다, 만남, 안 만남. 자,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보통 참고집 문제로 나와.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이거랑 막 섞어 적당히. 아니면 이렇게 도형을 줘. 그래서 A, B랑 여기서 이제 A, B, C, D, E, F, G, H 해가지고 A, B랑 C, D는 꼬인 위치다. 꼬인 위치가 아니다. 만난다. 한 평면에 있다. 안 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중에서 참고집 판단을 하는 거야. 일단 그게 가장 기본. 위치관계는.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뭘 할 테냐면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를 하는 거야. 직선과 평면. 요것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가끔 질문이 생기는데 우리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의 평면에서는 일치한다가 있었잖아, 맞지? 여기는 일치한다가 없어져. 왠지는 나도 모르겠어, 알았지? GPT한테 물어볼 걸 그랬나? 어쨌든 평면에 있는데 공간에 없어, 알았지? 오케이. 어제 쌤이 확통 수업 준비하는데 GPT가 쌤한테 사기치더라고. 진짜 확 해버리다 참았어. 여튼 가끔 이제 사기를 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꽤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면이 이렇게 있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이렇게. 괜찮지? 평면이 있으면 뚜고 지나가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위에 있다. 위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 속에 쏙 들었다는 얘기야. 이게 아니고 이걸 말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위치상 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속에 있다, 속한다라는 그 의미를 위에 있다는 단어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뭐 on이라고 쓰더라고요. 어떤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평행하다예요. 평행하다. 자,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될 거고요. 얘는 이제 위에 있다, 혹은 속한다가 될 거고. 얘는 이제 평행하다가 될 겁니다. 사실은 직선은 점이 몇 개쯤 있을까? 무한히 많겠지. 평면도 무한히 많겠지.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직선도 점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평면도 어떤 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직선 L이라고 하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게 되면 이런 규호를 쓰기도 합니다. L의 모든 점이 알파에 속한다라고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을 위치한 게 세 가지 했고요. 그러면 뭐 얘는 뭐 딱히 뭐 어려워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남은 이제 평면과 평면을 위치한 게인데 얘만 두 가지. 평면과 평면을 위치한 게만 딱 두 가지. 그래서 얘는 그냥 그 한 직선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왜 넘버를 걸렸지 갑자기?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평행하다. 이렇게 두 가지만 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뭘 그리지?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얘는 계속 이렇게 위에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더 있는 거 여기도 이렇게 더 있는 거지. 아 여기는 이렇게 그려야 되구나. 이렇게 평면이 더 그려지는 거야. 괜찮아? 거기는 어떻게 그렸지? 오 엄청 잘 그렸는데? 자 어쨌든 저렇게 그리는 거야. 괜찮니? 안 괜찮니? 이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평면 알파, 평면 베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만나는 곳이 이제 교선. 이 친구를 우리가 교선이라고. 자, 평면 베타가 이렇게 있는 거, 평면 알파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잘 그리는 거야, 일단 지금. 그려보면 알았지? 직접 그려보면 아, 선생님 정말 잘 그리셨군요 하고 알게 될 겁니다. 좀 그려볼래? 아니, 이건 안 중요해서. 자, 평행은 그냥 이렇게 두 개 그리면 되지. 평행은 이렇게 두 개 그리면 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설 괜찮아?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윗면 아래면 이제 평행하고 옆면끼리 평행하고 이런 거 잘 보이잖아, 맞지? 그리고 이렇게 이 옆면이랑 이쪽 옆면이랑 여기 교선 생기고 이런 것들 다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지? 이렇게. 자, 그러면 정사면체도 하나 그려놨는데 사실 이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도형이 정사면체랑 그다음에 정육면체거든. 그리고 직육면체랑 일반적인 이제 뿔 형태의 입체도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정사면체나 정육면체가 가장 대표적인 도형이 될 겁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일단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관계는 뭐야?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잖아, 맞지? 그러면 세 가지.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꼬인 위치 이렇게 세 가지였잖아, 맞지? 저건 뭐겠어, 누가 봐도? 꼬인 위치겠지, 맞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평면이 잡히게 되면 이 평면과 이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평면과 이 평면의 위치 관계는 또 뭐냐라고 물으면 여기가 교선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다 설명을 했군요. 자, 그러면 우리 그 83쪽으로 봅시다. 83쪽. 많이 쉬운데 이제 뒤에 가서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편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 161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61번. 자, 161번을 보게 되면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것만 거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면 나왔어. 슬아야, 평면의 결정 조건이 몇 가지였지? 네 가지. 일단 기본이 뭐였지? 서로 다른 세 점이었습니다.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자, 기억 봅시다. 기억 맞아 틀려? ACG. 한 직선이 있어 안 있어? 점 세 개인데 한 직선이 있지 않잖아. 그럼 되는 거야. 자, 이해 봅시다. A와 FH. 얘도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다른 한 점이니까 무조건 됩니다. 자, 디귿 갑시다. 이것은 BD와 GH, BD와 GH를 봤는데 둘이 무슨 관계야? 둘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 평행해야지만 평면을 결정하는데 지금 둘의 관계는 꼬인 위치지.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봅시다. 그다음 BF랑 DH, BF랑 DH. 얘 둘은 뭐해? 얘 둘은 뭐해? 평행하지. 아, 그러니까 평면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수예제 2번은 쌤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모서리 AD와 평행한 모서리 몇 개 있어? BC, FG, EH 3개 있지, 맞지? 자, 1번 선생님께서 이제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빠뜨려가지고 틀리는 경우 꽤 많습니다. AD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어떻게 잡으면 될까? 일단 BFCG 괜찮지? 그리고 EF랑 HG도 괜찮은 것 같아. 괜찮니? 그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개수세라고 할 때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 이게 막 그 정육각 기둥 뭐 이런 거 주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떤 직선 하나 띡 주고 걔랑 꼬인 위치에 있는 거 모두 찾으래. 그럼 좀 쫄리거든 사실은.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러면 진짜로? 리얼리? 그러니까 정육각 말고 정오각 만들어 보세요. 정오각. 정오각은 아니고 그냥 오각 잘 갑시다.
자, 이 친구랑 꼬이는 위치에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 어떻게 하지? 사실 쌤이 확실히 보장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거 아닌 걸 찾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평행한 게 몇 개 있어? 한 개밖에 없지, 평행한 거. 맞지? 그리고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이거 한 점에서 만나. 그치? 이거 한 점에서 만나.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 만난다고. 직선은 끝이 없어요. 연장. 만나. 정리를 알겠어? 오케이. 얘도 만나? 괜찮니? 지금 우리 잘 대화되고 있는 거지? 동료이 진짜 이해하고 있지? 그럼 이제 답은 몇 개야? 답은? 꼬이는 위치는 직선 총 몇 개야? 전체 모서리 개수가 몇 개지 지금? 5개? 15개잖아, 맞지? 15개에서 지금 평행한 게 몇 개 있어? 분홍색 한 개밖에 없잖아, 맞지?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6개잖아, 맞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쌤 저는요 너무 예리해가지고 꼬인 위치는 하나하나 다 셀 수 있어요. 해도 돼. 근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런 사고가 좋을 수 있다고.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가입도 이해했어? 오케이. 저 어차피 자신이 해야 되죠. 오, 그러네. 멋쟁이. 오케이, 지금 잘했어. 그거는 지금 설명하다가 내가 하고 싶었던 포인트 때문에 놓쳤어. 오케이. 자기 시간 빼야지, 맞지? 그러니까 그 15개는 이것도 들어있으니까 이건 빼고 해야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모서리 AB와 평행한 면인데, 이제 평면과 직선이 평행하다는 말은 직선이 평면과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있어? DHGC가 평행하지, 맞지? 그 다음에 그 EFGH도 평행하다. 이렇게 두 개만 평행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면 AEHD와 만나는 면 AEHD 어디나? 저 옆면이구나. 그러면 총 4개 있겠다, 맞지? 돌아가는 그 면 4개 다 되겠습니다. A, B, C, D부터 뭐 이제 HG, CD, EFGH, AEFB 이 모두가 이제 만나는 면이 될 겁니다.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은 AB, CD랑 그 다음에 AEFB랑 이렇게 2개 있겠다,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할만해? 어렵진 않아, 사실은. 어렵진 않은데 침착하게 차근차근 아까처럼 의미한 것처럼 요거 놓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잘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 39페이지에 쌤이 사실 열심히 써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쌤이 쓴 것보다 책이 설명이 훨씬 좋아서 그냥 책으로 보겠습니다. 책 85쪽 갑시다. 이거는 쌤이 그림을 다 그리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책에 설명이 그리고 충분히 괜찮아서 책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강의 노트에 그 참고를 보십시오. 참고. 39쪽 강의 노트 참고를 하십시오. 자, 스라가 1번, 2번, 3번 좀 읽어줄래? 1번 하고 읽어줄래? 네? 참고요? 참고 1번, 2번, 3번. 일반적으로 증명보다는 참고 지색한다는 용어. 보통은 증명면체를 배열하게 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일단 너희들 내신을 준비시킬 때는 쌤이 각자의 교과서에 있는 증명은 다 외우게 시킬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에 아예 증명 문제가 있어. 예제, 유제 이런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외워, 그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최소한 내가 우리 동네에서 모은 기하는 시험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 했었지. 시험 자체가 좀 적었어. 개성 아예 시험도 안 봤어. 걔는 다 수행평가 100% 대체였거든. 그래서 시험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시험지를 모아봤는데 최소한 그 쌤이 모은 시험지 중에서는 그리 적진 않거든. 근데 그 중에서는 증명 문제 하나도 없었어. 요 공간도형 증명 문제가 하나도 없긴 했어. 어떤 말 하는지 알겠지? 요런 성질 말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사실 중요한 성질들이 있거든. 뭐 삼수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건 증명이 중요해. 얘는 사실은 좀 덜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전 교육과정과 너희 교육과정의 기하의 무게가 조금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맞지? 그때는 절평이고 지금 상대평가고 완전 다른 얘기야 사실은. 이렇게. 자 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증명이 좀 덜 중요했는데 이제 너희는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으니까 최소한 자기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을 외우자 시험 때 돼서. 근데 지금은 요 기준으로 생각하자. 다시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증명보다는 참고지 판단 보통 기니 D로 나와 혹은 선지 1, 2, 3, 4, 5번 나와.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고르라고 나와. 걔는 두 번째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저걸 증명을 안 하고 참고지선 판단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다 외울 수 없어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아 이렇게 되니까 이건 참인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이건 거짓인 것 같아. 발레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쌤이 세 번째로 써놓은 게 의심의 눈초리. 증명은 사실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정확히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워. 논리적 완결성 가치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발레를 찾아서 발레가 있으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발레가 없으면 이제 특별히 이제 발레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으니까 참이겠구나라고 판단 내리고 이제 사실은 풀고 넘어가는 거야. 자 봅시다. 그리고 가끔 이제 엄청 이쁜 도형 그려놓고 쌤 되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좀 못생기게. 그러니까 각 모서리의 길이가 이제 직육면체가 각 모서리 길이가 좀 다르게 그려주는 게 내가 혹시 착각하게 되는 요소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이쁜 직육면체 그려거든요. 자 봅시다.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할 때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친구 이 위쪽 평면을 알파라고 할게. 그 다음에 L은 어디다 잡아야 돼? L은 그냥 여기 밑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되겠지. 여기를 L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헤이 가져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거기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할 때 이렇게 나왔잖아, 맞지? 그러면 직육면체를 그려서 적당한 평면을 알파라고 하고 걔랑 평행한 직선을 L이라고 저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하란 얘기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때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은 L과 평행하대. 그러니까 나는 L을 포함하는 평면을 그리고 싶어. 근데 알파랑 만나게 그리래. 그러면 그 평면과 그러니까 베타 평면과 알파 평면의 교선이 생길 거고 그 교선이 L과 평행하다는 얘기야. 내가 평면을 이렇게 잡았다고 쳐봐. 적당히. 이런 너무 예쁜 평면 잡지 말고 이렇게 어긋난 그러니까 비슷한 평면 잡아. 그럼 내가 이 평면을 베타라고 잡았어. 그럼 교선이 뭐야? 여기가 교선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친구랑 L이랑 평행해 안 평행? 평행하잖아. 안 평행하면 그릴 수 있을까? 한번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건 참이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야. 물론 이건 이제 참인 것만 써놓긴 했지만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사실 몰라 조금 힘든데 열변을 더하게 만들어치는군요. 자 2번 봅시다. 2번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평면 감마가 만날 때 그러면 또 그려봅시다. 재활용해도 좋고 어떨 때는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고 재활용을 복잡하면 귀찮아하지만 너희가 시험 때 이거 귀찮아서 틀리면 어떨 것 같아? 진짜 억울하지 않을까? 맞지?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근데 그림 지으면 하나 더 그리는 게 귀찮아서 틀렸어. 헷갈려가지고. 그럼 누구 탓이야? 진짜 지 탓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헷갈릴 여지가 있으면 다시 그리도록 하십시오. 오케이? 봅시다. 문제에서 알파와 베타가 그러니까 여기 알파 평면이 생기고 얘를 알파 평면이라고 하자. 평행해서 여기 베타 평면이라고 하자. 그 다음 이 친구랑 이제 감마랑 만난대. 그럼 감마를 이번엔 이렇게 잡을 거야. 이렇게 감마 이렇게 잡았어. 그럼 여기 교선이 하나 생기고 여기 교선이 하나 생기지 않았지? 이 둘이 뭐해? 평행해. 내가 이렇게 비슷하게 잡아도 평행하네.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가인이 이해하고 있어? 안녕. 그래 너무 쉽지? 너무 쉽지 지금? 쉬운 건 맞아, 알았지? 잘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일단 또 그려보자. 상황이 왜 다 독립적이지? 이렇게 해봅시다. 자, 상황을 만족하는 상황을 그걸 해보는데 평면 알파 베타가 다르고 교선이 있대.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베타라고 잡읍시다. 교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L의 평행한 평면 감마와 여기 이제 얘를 교선 L이라고 하고 이거랑 평행한 평면 감마를 잡으래. 근데 감마가
알파랑 베타랑 만난대. 그러면 감마를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마를 잡으면 되겠지. 이 친구가 감마야. 그때 알파 베타 교수는 각각 mn이라고 할 때 그럼 여기가 m이 되는 거고 여기가 n이 되는 거지. 그때 m과 n은 평행하지. 평행하네. 괜찮니?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와도 그냥 앞쪽에 나오는 혹은 중간쯤에 나오는 간단한 기본 문제야.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제 틀려오더라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직선과 평면의 평행인데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L이 평면 알파에 포함되면 L과 베타는 평행하다. 자, 이번에 이거 재활용합시다.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다. 괜찮지? 근데 누가 무슨 평면을 이야기했냐면 평면 알파에 포함되는 L이라는 직선이 있대. 평면 알파에 포함되는 L이라는 직선이 있대. 이 친구를 L이라고 하지 마. 그럼 이 L은 베타랑 평행하니? 라고 묻는 거야. 평행하잖아, 맞지? 이해했어? 근데 직선과 평면을 위치한 게 몇 가지였지? 정민아? 네, 직선이요. 직선과 평면을 위치한 세 가지. 오케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위에 있다. 그리고 평행하다. 그러니까 볼 때 헷갈릴 수 있잖아. L이랑 베타랑 진짜 평행해? 그럼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야. 쟤네들 둘이 한 점에서 만나? 계속 연장하면 안 만나. L이 베타 위에 쏙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뭐야? 평행. 헷갈릴 수 있으면 이게 연장이랑 우리가 지금 그리는 건 전체를 그리는 거야? 일부를 그리는 거야? 일부를 그리는 거잖아. 맞지?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꽤 괜찮거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냐면 수직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 수직이다라고 해버리면 그림이 이쁘게 그려질 때 수직인 상황이 가끔 만들어져. 그래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내가 그림을 너무 이쁘게 잘 그려버리는 바람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오케이? 너무 이쁘게 잘 그리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되는 것처럼 착각해버리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뭐야? 평행한 두 직선 LM에 대해서 L을 포함하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는 M과 평행하다. 또 그리지 마.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L이라는 평면 직선이 있고 M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둘이 평행하대. 근데 L을 포함하는 어떤 평면인데 평면이 있는데 그걸 알파라고 하지. 그럼 알파랑 M도 뭐하다고? 알파도 M이랑 평행하다. 당연히 평행하다 맞지? 괜찮아? 그러니까 M을 포함하면 문제가 되는데 M을 포함하지 않게 그린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알파를 어떻게 그려도 괜찮아. 이렇게 알파를 그려도 괜찮잖아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L을 포함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래도 M이랑 알파랑 평행하다. 맞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머릿속 굴려봐 이거 사실은. 그냥 단순히 한 개 그려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약간 의심의 눈초리. 물론 이건 다 참인 명제이긴 한데 어쨌든 조금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 자, 여튼 봅시다. 자, 그다음 뭐냐면 이제 평면과 평면의 평행인데 해봅시다. 너희 그 2학년 과정에는 참거지 판단이 많거든. 사실 무조건 올해도 진짜 많이 나올 거고 여기 기하에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림이 약간 삐끗해? 밸런스가 안 맞는데? 자, 어쨌든 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평면 알파의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LM에 의해서 결정된 평면을 베타라고 할 때 평면 알파 베타는 평행하다.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하지.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 이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고 P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대 이렇게. 그리고 이 두 직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면이. 그럼 그 평면은 이 평면이겠지. 이 평면을 베타라고 할 때 알파와 베타는 평행하다. 너무 당연한 거지. 괜찮아? 평면과 평면의 위치형이 몇 가지밖에 없다고?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일치하거나 아니 평행하거나 한 직선에서 만나거나. 오케이? 근데 지금은 한 직선에 만날 수 없다 맞지? 그래서 평행한 형태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뭐냐면 서로 다른 세 평면에 대해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평행하고 베타 감마가 평행하면 알파 감마도 평행하다는 얘기. 사실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알파랑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랑 평행하대. 그리고 감마라는 평면이 있는데 그 감마라는 평면은 베타랑 평행하대. 이렇게 여기 왜 삐뚤지? 어쨌든 이렇게 잡힌다. 이게 감마랑 베타랑 평행하대. 그럼 얘랑 얘랑도 어떨 수밖에 없어. 일치하지 않는다면 평행할 수밖에 없겠지. 만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너무 이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자, 그 필수 예제 3번을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그 뭐지? 우리가 공간도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빌드업 같은 거라서 이거 하고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뒤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자, 한 평면에 있지 않은 4점 ABCD에 대해서 네 선분의 중점을 EFJC라고 하면 평행삼형을 증명하시면 이렇게 나는데 이제 이런 거지.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이 삼각형에서 뭐가 결정된 거지 지금? 평면 하나가 결정된 거지.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다른 한 점을 이렇게 잡으래.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이상한 사각형이 만들어지거든. 정확히는 얘를 우리가 고슈 사변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변이 되겠는데 사각형은 아닌 거지 사실. 사각형은 평면 도형이라서 네 점이 모두 한 평면에 있을 때 우리는 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이름이 이제 사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이 친구의 중점을 잡고 이 친구의 중점을 잡고 연결하래. 그리고 이 친구 중점 잡고 이 친구 중점 잡고 연결하래.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요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거든.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임을 보이셔야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기억하고 있지? 중점 연결 정리. 정민아 기억나? 네. 기억나 이거? 네.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점 잡고 연결하게 되면 이제 요 선분이 밑변과 평행하고 길이가 절반이다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뭐가 만족하게 되냐면 여기서 이 선분, 이 점선 있지, 이 점선. 이 점선에 대해서 이 삼각형이 이 친구랑 평행하고 이 길이가 요 길이의 절반이야. 다시 이 삼각형에서 똑같은 걸 할 수 있지. 이 친구랑 평행하고 이 길이가 이 길이의 절반이야. 그러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관계는 뭐가 되지?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요. 근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 평행사변형이 부르지 않았지. 그래서 제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다시 이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 정리해서 이 친구랑 평행하고 이제 그 길이가 절반이고 이 삼각형에서 평행하고 길이가 절반이고 그래서 이제 저걸 연결하게 되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 이제 우리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이거랑 평행하고 이거랑도 평행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거고 그렇게 판단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64번을 한번 풀어볼래요? 정리 벌써 풀었어? 안 풀었어? 사실 답은 간단하진 않았지. 왜냐하면 PS랑 QR은 각각 길이 8의 절반이고 그 다음에 PQ랑 SR은 각각 길이 10의 절반이잖아, 맞지? 그래서 18이 답이 될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중요한 내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